마음의 메커니즘을 여러 주 공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최근 몇 주 동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기본적으로 찢다가 원인이 돼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는데 행위가 오염이 돼서 가래가 되어버리면 그 오염의 상황에서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공부한 것은 사실은 존재경이 두 개라서 하나의 경에서는 식이 머문다라고 알려주는가 하면 이어지는 또 다른 경전에서는 의도와 소망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머문다라고 해서 참으로 식이 머무는데 이 식이 이러한 과정에 대한 기억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머무는 곳으로의 의도와 소망 이 두 가지를 속성으로 해서 머무는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았죠. 그럴 때 다음 시간 그러니까 오늘 2교시에서 좀 더 보겠지만은 사실은 요 행위 가운데 일부 만호의 행위 가운데 윗다가 다음에 쨌다나 의도가 있고 그 다음에 빠타나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소망이라고 번역된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죠. 그걸 보면 식이 머물 때 그 속성이 되는 것으로의 의도와 소망이라고 하는 요거는 전혀 엉뚱한 어떤 것이 그 머무는 식의 속성으로 오는 게 아니라 행위 중의 일부가 그죠? 만호의 행위의 과정에 개입하는 글쎄 하여간 윗닦아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으로의 의도와 소망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식의 속성으로 머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본 거죠. 식이 머물 때의 그 속성을 알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비로소 마음의 메커니즘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됐죠. 어떤 거였나요? 머문 식과 명색으로 해서 형성되는 오온이 와서 쌓이면 지금 살아가는 나라고 하는 존재로서의 오치온이 되고 그 오치온이 매 순간의 오온 알갱이가 와서 쌓이는 만큼 변화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이 오치온인 내가 나야라고 하는 아스미 자아의식을 일으키면 하여간 5가지 감각 기능이 출현하고 거기에 만호가 있고 담마가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관찰경의 이야기를 다 반영해서 보면 그때 비로소 오치온인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간다 라고 할 때 이 순간 삶의 주체라고 말해야 되는 융내입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본 거로는 이렇게 처의 획득이라고 표현된 요것도 하나의 태어남이라고 부처님은 알려주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 보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입이 설신의라고 하는 융내입처가 획득되면 이것은 만호를 중심으로 마음이 가지는 활동성에 의해서 자의죠. 그 자의라는 활동성에 의해서 내입처가 형성됐다라고 하는 것은 외입처가 그러니까 대상으로의 외입처가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청정범행의 시작 이렇게 말하는 그 가르침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제가 참으로 혁명적으로 부처님이 선언하는 거 이렇게 알려드리는 게 뭔가요?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하면 새로운 마음이 생겨난다. 대상을 아는 것으로의 식이 새끼쳐져서 생겨나는데 요게 그냥 대상을 아는 거 요런 개념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내입처를 구성하는 요 오치온으로의 마음도 있지만 이제 그 마음이 몸과 함께 내입처가 되어서 대상인 외입처를 감각하면 마음이 새로운 마음을 새끼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내입처와 외입처의 감각작용에 의해서 새로운 식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요
새로운 식이 생겨난다라는 요 사실이 그야말로 부처님이 혁명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겨나는 새로운 식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가 돼요? 마음이라고 있는 것이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서 쌓여주는 이 부분이 부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뭔가요? 마음이라는 게 변화하는 마음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마음이 아니라 고정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불교를 대표하는 무아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사실은 출발점이 그죠? 출발점이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할 때 새로운 마음이 새끼쳐져서 생겨난다. 자기 증식을 한다. 그러므로 새로이 생겨나는 요 마음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머문 식이 쌓여가지고 오온 알갱이로서 쌓여가지고 나를 바꾸는 거죠. 요게 나의 삶 자체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유지되는, 연결되는 이러한 삶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저로서는 내입처, 외입처에 의해서 새로운 마음이 생겨난다라고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이것은 그야말로 혁명적으로 부처님이 선언해 주신 것이다. 예. 그리고 제가 자주 말하는 거지만 뭐 냐티가경이라든가 이런 몇 개의 경전에서는 여간 부처님이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 삼사가 화합하는 것이 촉이고 촉을 조건으로 수가, 수를 조건으로 애가, 애를 조건으로 취가, 취를 조건으로 유가, 유를 조건으로 생이,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이렇게 쭉 노래를 읊어주고는 부처님 그러시잖아요. 들었느냐? 들었습니다. 잘 기억해라. 이것이 청정범행의 시작이다. 이렇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럼 그 이야기를 놓고 보면 부처님 청정범행의 시작, 괴로움을 소멸하는 이러한 삶의 시작이라고 알려주신 그 한 구절의 시작 중에서도 시작이 뭐예요? 바로 이거잖아.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 내입처와 외입처에 의해서 새로운 식이 새끼쳐져서 생겨난다. 이것이 제가 몇 번 얘기하죠. 청정범행의 시작 중에서도 시작 부분을 차지하는 것. 바로 내입처와 외입처에 의해서 식이 새끼쳐져서 만들어지는 것. 요거죠. 요건 사실 이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죠. 요렇게 생겨난 식이라고 하는 요 마음이 그냥 대상을 아는 거로 머무는 게 아니라 그랬죠. 분명히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는 출발 자리는 뭐예요?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 세 가지로 불리는 마음이 각각의 활동성을 갖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위자나티, 분별해서 안다라고 하는 활동성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활동성 이후에 찐따가 되는데 내면의 문제 때문에 탐이라고 하는 것이 딱 와서 찐따를 붙잡으면 이제 마음심자를 쓰는 찐따가 사랑의 자를 쓰는 가래로 변하죠. 그리고는 이 가래가 몸과 말과 반어로 오염된 행위를 하는데 요거 취라고도 말하고 취 이전에 기본적으로 행위 이러면은 업이라고도 말하고 그러죠. 아까 낮에 이제 우리 사티 진명스님과 대담 가운데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존재경을 이야기하면서 식이 머문다라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존재경에서는 재밌는 비유를 하거든요. 식이 머문다라는 요거를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첫째가 식이 씨앗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가래가 수분이다. 그리고 업이 대지다. 요 얘기는 뭐냐 하면 일단은 땅이 있어야 씨를 뿌리겠죠. 땅은 있는데 씨앗이 없다라고 해도 농사를 못 짓는 거죠. 그런데 씨앗은 뿌렸는데 완전히 그 뜨거운 사막에 갔다가 씨앗을 뿌렸다. 그러면 거기서
싹이 터서 열매를 맺지 않겠죠. 요런 표현이에요.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요런 열매를 맺는데, 그죠? 여기 우리가 알지만 행위가 오염되면 그 오염의 결과로서 식이 머무는 거잖아. 요 식이 머문다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로는 기본적으로 네이처 웨이처의 요 작용에 의해서 식이 생겨나줘야 돼. 요렇게 새끼 젖어 만들어진 요 식이 씨앗이 되는 거예요. 요 식이 1년의 과정을 거치는데, 뭐 우리가 아는 거지만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이 열매를 맺으려면 조건이 뭐예요? 행위가 오염되어야 되잖아. 그죠? 행위의 오염의 상황에서 머무는 거잖아. 그러면 행위가 오염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어떻게 봐야 돼요? 한 가지로는 일단은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업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 업이 어떻게 해요? 오염되어야 되잖아. 오염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이 행위의 원인이 되는 찢다가 찢다 자체로 청정하게 있으면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안 하잖아요. 그럼 식이 안 머물잖아. 요거 달리 말하면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열매를 안 맺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이 머문다는 열매를 위해서는 씨앗이 있어야 함과 동시에 오염된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오염된 행위를 행위라고 하는, 몸과 말과 만으로의 행위라고 하는 업과 이 업이 오염되어야 한다라는 필요성 때문에, 형상적인 필요성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요? 찢다가 탐에 오염되어 가지고 가래가 되어줘야 되죠. 그러면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라, 이 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사막이 됐든 어찌 됐든 그냥 땅이에요. 농사지을 밭이야. 근데 이 밭에 물이 없으면, 수분이 없으면 그냥 사막인 거지 뭐,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못 맺잖아.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앗도 있어야 되지만 땅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적당히 때맞춰 비가 와주든 하여간 수분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땅이라고 하는 것을 오염 여부와 관계없이, 분명히 우리가 행위한다는 것은 오염된 행위도 있지만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행위도 있잖아. 근데 식이 머문다라는 이게 뭐 사실은 열매를 맺어줘야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그 식이 머문다는 열매를 맺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열매가 어떤 경우에 맺어지느냐, 요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땅이 있다고 해서 싹이 트는 건 아니다. 열매가 맺는 건 아니다. 수분인 물기가 있어야 된다. 요거 몸과 말과 만으로의 행위라는 업을 오염된 행위인 취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됩니까? 찢다가 아니라 따나 마음이 가래가 되어야 합니다. 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네이처가 웨이처를 감각해서 식이 생겨나는데, 이 식이 내면의 과정을 통해서 생겨나는 탐진치에 오염되어서 가래가 생겨나줘야 그 가래를 수분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 업이라는 땅에서 이제 경작이 되어서 식이 머문다는 열매가 맺어진다. 이렇게 이제 말해지는 거죠. 존재경이 두 개의 존재경 모두가 식이 머문다, 의도와 소망이 머문다라는 그 결론을 말해주는 과정에서 그것을 열매라는 비유로 식을 씨앗으로, 가래를 수분으로, 업을 대지로 해서 식이 머문다라는 부분을 말해주고 있어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하여간 이러한 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대상을 아는 것, 요렇게 우리는 이해하지 않아야 된다. 분명히 심의식이라는 마음은 각각의 활동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완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예, 뭐 그런 과정을 하나 보았고, 일단은 다시 이제 순서대로 좀 보면 이렇게 가장 중요한 출발이 이루어지면,
이제 네이처, 웨이처, 식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어떤 요소들이 갖추어졌죠. 여러분 요거 우리 알지만 그 네이처, 웨이처 합쳐가지고는 뭐 12처 이렇게도 부르지만 10까지 합쳐가지고 18개라는 표현을 쓰죠. 18가지의 요소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이렇게 요소가 갖추어지면 요 세 쌍, 그러니까 세 가지로 이루어진 6쌍의 요소가 형성되면 이제 네이처, 웨이처, 식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만난다라는 촉이라는 현상이 뒤따르죠. 쭉 긁다가 버리고 뒷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얘기를 좀 해야 되네. 우리 여기서 요 식이라고 하는 게요. 요 식이 어떤 상태인가 하는 걸 알아야 되죠. 그간 우리가 공부 반복한 거지만 많은 학자들은 요 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있다라고 알아차리는 거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경전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네이처가 웨이처를 감각하는 요 자리에 위자납디라고 해서 분별해서 안다라는 동사를 적용하죠. 그래서 여기 안식 내지 의식 6가지 식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김보부님을 뒤에 있는 윤보부님하고는 다르다라고 분별해서 김보부님이라는 내 마음속에 있는 기억이 함께 해가지고 그죠? 분별 그러니까 다른 것과는 다르고 내가 알고 있는 이러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분별해서 아는 것으로의 마음이죠. 그 부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3사가 화합하는 촉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촉에 대해서는 하여간 제가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다라고만 말씀을 드렸지만 좀 뒤에 기회를 봐야 될 것 같고 이 촉에 대해서 꽤 많은 경전들이 설명을 해줘요. 그 촉의 이야기를 압축을 해보면 저는 2가지로 압축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 결론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촉은 네이처, 웨이처, 식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세 가지가 만날 때 사실은 뭐 어떠한 만남에 가도 이 3자가 대등하게 있기는 좀 어렵죠. 누군가가 주도하는 주도자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경전에서는요. 이 3사화합 촉을 누가 주도하느냐라고 하면 네이처가 주도한다라고 말해줘요. 그러니까 네이처 그러니까 뭐 감각 주관인 나죠. 감각 주관인 내가 대상인 웨이처, 감각 객관인 웨이처를 감각했더니 거기서 대상에 대한 아는 마음이 새로이 생겨났어요. 요 세 가지가 딱 만나는 현상을 촉이라고 하는데 그 현상을 누가 주도하느냐라고 하니까 네이처인 내가 주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네이처인 나라는 것은 뭐예요? 식과 근이 더해져 있는 상태죠. 식과 근이 더해져 있는 상태인 네이처가 3사화합 촉을 주도하더라. 그러면 이제 네이처가 주도한다라는 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식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했죠? 방금 저 식이라는 게 여기서 머문 식이 쌓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머문 식이라는 것을 보니까 존재경은 2가지로 말을 해줬죠. 한 가지는 뭐예요? 그렇죠. 식이 머문다. 그러니까 어떤 기억이냐 하면 바로 네이처가 웨이처를 감각해서 생겨난 요 식이 씨앗이 된 거죠. 요 식이 어떤 과정을 그 중에 오염도 있고 행위하고 요런 전체적인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머문 거니까 이 식이라는 것은 이 생겨난 식부터 오염된 행위까지 전체 과정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그러한 의미의 기억인 거죠. 그 부분을
한 가지 이해를 하자고요. 그리고 이건 기억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보자고요. 그런가 하면 이 식은 또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뭔가요? 존재경 두 번째 경에서 이제 이 식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라는 걸 알려준 거죠. 방금 보았지만 결국은 만우의 행위 중에 윗닦아 일으킨 생각 다음에 어찌하려고 개입하는 의도, 그 의도가 왜 이런 의도를 느꼈지? 무언가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소망, 기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만우의 행위의 과정 중에 있는 의도와 소망이 식의 속성으로 머물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식이란 어떻게 설명돼야 됩니까? 하면 한면으로는 기억이지만 한면으로는 식의 속성으로서 의도, 소망 이러지만 우리 기대라는 말로 적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두 가지를 식이 두 가지로 식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앞에서 네이처가 웨이처를 감각해서 윤보부님하고는 다른 김보부님 이렇게 위자나티 분별해서 안다라고 하는 경우는 그냥 보이는 대로 보면 이 식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중에 기억이 개입해가지고 분별해서 알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면 요 속성인 의도, 기대 요것도 삶의 과정에서 무언가 역할을 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분별해서 아는 것으로 기억이 작용해서 형성된 3,4화합 촉을 누가 주도를 하느냐라고 하니까 네이처가 주도한다 했거든요. 네이처, 즉 안이비설신의 달리 말하면 안식, 그러니까 식과 근이 더해져 있는 상태. 그러면 근이라는 것을 감각 기능은 앞에서 했다면 이제 그 마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측면이 네이처가 촉을 주도한다라고 할 때에 쓰이겠죠. 그거 어떻게 봤나요? 의도 또는 의도와 기대 이러지만 그냥 대표적으로 기대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 대상에 대해서 아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 상태에서 요 대상에 대해서 내 감각 주관인 내가, 달리 말하면 나의 마음이 요 대상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느냐, 요런 기대감이라는 측면에서 3,4화합 촉을 주도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 우리가 대략 어떻게 예를 들어봤나요? 옆집 아이는 30등을 해도 괜찮아요. 에이, 몸만 튼튼하면 돼. 건강하기만 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5등을 해봐요. 이게 이를 어떡하냐고요. 왜 그래요? 옆집 아이, 그러니까 대상이 다르다 보니까, 그죠? 대상이 다르다 보니까 옆집 아이라고 알았다고 해도 그 아이에 대한 나의 네이처, 내 마음속에 그 아이에 대한 기억 가운데 함께하는 속성으로의 기대가 그 아이가 30등 하는 게 나한테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30등을 한다 해도 건강하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라. 그런데 대상이 옆집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야. 이러면은 내 아이라고 하는 식이 가지는 기억과 속성, 그 부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3,4화합 촉에서는 내 아이가 5등을 하면 어떻게 해? 내 아이는 1등 해야 되는 기대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주 좀 상세하게 설명을 했던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꼭 이해를 하자고요. 그러면은 네이처, 웨이처에 의한 그 식이 생겨나는 과정에 이어가지고 3,4화합 촉에 의해서 3,4화합 촉의 과정을 또한 네이처, 감각주관인 내가 주도한다. 그죠? 여기 식을 만드는데도 감각주관인 내가 주도하지 대상이 주도하는 건 아니죠. 여기서도 3,4가 화합하지만 네이처인 내가 주도한다 라고 하는 것.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어떻게 돼요? 경전은 3, 4화합 촉하면 느낌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느낌이 어떻게 돼요? 즐거운 느낌이거나 괴로운 느낌이거나 보통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요거 좀 전에 보니까 그렇네요. 옆집 아이라고 분별해서 알고 거기에 대해서는 개입하는 내 입처의 기대가 별로 기대치가 낮아. 그러니까 옆집 아이가 30등을 해도 그 아이 건강하던데 뭐 이래가지고 나에게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 거죠. 뭐 락이라고 볼까요? 그런데 대상이 바뀌어가지고 내 아이가 되니까 옆집 아이보다 엄청 공부를 잘해가지고 5등이나 하는데 그죠? 5등이나 하는데 우리 아이에 대한 기대라는 것이 주도적으로 작용하니까 어떻게 해요? 5등을 해서 어떡하냐라고 괴로움을 만들잖아. 그죠? 3, 4화합 촉에 의해서 느낌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부분, 요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요거 식이 기억과 속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면으로 설명이 되고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해서 식을 만드는 자리에 기억이 쓰이고 3, 4화합 촉해가지고 즐거울지 괴로울지 느낌을 만드는 요 자리에 속성으로의 기대감, 소망이 쓰인다. 란 요렇게 본 것이 우리가 이런 말한 식의 머금이 두 가지다라는 데서부터 시작한 마음의 메커니즘의 업그레이드 요 내용의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보면 정말로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느낌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생겨나는 것이다라는 요걸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그동안 이 식이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주목하지 못했을 때 사실은 이 느낌의 발생 과정을 정확하게 풀어내지 못했었다. 이렇게 보아야겠죠. 아무튼 이제 그런 과정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요 촉에 대해서는 그냥 자세한 설명은 우리가 뒤에 좀 알아보기로 하겠지만 일단은 그냥 이야기 하나만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3, 4화합 촉은 첫 번째로는 내입처가 주도한다라는 이야기를 경전이 여러 개의 경전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해줘요. 그런 다음은 이제 또 한 가지로는 육촉처.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내입처, 외입처라고 하는 것은 식을 만드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처라는 말을 쓴다 그랬죠. 그런데 촉이라는 것도 수를 만드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처라는 말을 붙여준다 그랬죠. 그러면 안이비설신의 6가지니까 역시 육촉처라고 부르는 거예요. 육내입처라고 부르듯이 육촉처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 육촉처를 놓고 경전은 이제 자주 나타나는 표현이 있죠. 어떠한 것에 대해서 일어남 사라짐을 관찰한다. 일어남 사라짐을 안다. 모른다. 그리고 또는 좀 더 확장하면 일어남 사라짐,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을 안다. 모른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대상을 바르게 아는 것이냐. 이제 요 얘기를 이제 경전에서 말해주는데 여기서도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촉을 내입처가 주도한다라는 부분을 말해주는 거의 같은 개념으로 경전은 이렇게 말을 해요. 육촉차의 일어남 사라짐,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을 알아야 한다. 그 아는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바로 내입처, 외입처, 식이라는 세 가지 중에서 내입처가 주도하는 것과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내입처가 주도하는 육촉처에서 어떠한 성과를 내자라고 하면 아무래도 당연히 내입처에 대한 제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경전은 내입처의 무악, 즉 눈이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 요거 뭐예요? 여실직연, 무상고 무아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촉 때문에 느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괴롭지 않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보면 이 괴로움을 소멸하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자리는 촉의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촉을 제어하는, 촉을 단속하는 필요성이 나타나는데 그 측면에서 이제 경전은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 촉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풀어내려니까 일어남 사라짐, 달콤한 위험한 벗어남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냐라고 하니까 바로 내 입처에 대해서 눈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안이비설신의 요렇게 관찰할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경전은 또 요렇게 내 입처의 무아를 관찰하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그것이 바로 육촉처를 버리는 것이다. 육촉처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네, 조금 이따 여기 좀 더 할게요. 그리고 또한 연결되는 경전들에서는 이렇게 네이처의 무아를 관찰해서 무상고 무아를 관찰해서 육촉처를 버리는 이것이 염오로 연결된다. 염오로 연결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사마타 밑바사나 해가지고 고멸을 성취한다 이런 얘기죠. 염오라는 거. 요렇게 이제 그 촉과 관련, 상사화학 촉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네이처가 주도하는 것이고 네이처의 무아를 관찰하는 것이 육촉처를 버리는 것이다. 그거 염으로 연결된다. 요렇게 그 알려주는 게 현재까지 제가 그 촉에 대해서 주목돼가지고 니까야를 살펴본 바에서는 요 두 가지가 삼사화학 촉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놓치지 않아야 할 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요렇게 지난주에 사실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느낌까지를 왔죠. 지난주 두 번째 수업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 느낌에 대해서 알아봐야겠다 라고 공부를 했죠. 자, 이 느낌에 대해서 지난주 수업 어떻게 시작을 했나요? 한 분의 스님하고 한 분의 제가 제자하고 간에 대화하는 장면이 나왔죠. 스님, 느낌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이러니까 스님이 우다인 존자였죠. 우다인 스님이 고, 불고, 불락 세 가지 느낌이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더니 이 제가 제자, 즉 반짝강가라는 건축가죠. 건축가가 에이 스님 그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그러시는데 느낌은 사실은 락과 고 두 가지입니다. 불고불락이라는 이 느낌은 사실은 이거 우리들 몫이 아니고 수행을 통해 가지고 고도의 평정을 그죠? 아주 고요함을 성취했을 때 그때 성취되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가지고 두 분 간에 서로 그 결론을 못 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부처님한테 가잖아요. 부처님 어떤 게 맞습니까? 두 가지입니까? 세 가지입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부처님이 이제 여러 가지 느낌에 대한 경을 통해 가지고 까마 분할을 대상으로 하는 즐거움이 있다. 요거 이제 그 까마스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용락이죠. 오용락 이렇게 말하는 그 몸 밖의 물질을 대상으로 생겨나는 즐거움이 있다. 그러나 그것 외에도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공무변초, 식무변초,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상수멸 이런 삼매 상태의 9단계를 쭉 나열하면서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부처님 설명해 주죠. 그랬을 때 이 불고불락이라는 느낌은 제4선에 가서 비로소 나타나는 거.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느낌이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느낌이라고 말하면 사실은 무덤덤하다 이렇게 불려지는 불고불락이라는 느낌은 없는 거죠. 느낌은 얼마만큼 즐겁고 얼마만큼 괴로우냐 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아예 무덤덤하다. 그래서 불고불락이야. 이렇게 알려지는 느낌은 없는 거죠. 오직 불고불락이라는 느낌은 수행을 통해서 제4선이 성취되어야 그때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높은 행복의 느낌인 거죠. 그 부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고, 방금 제가 이제 요 육촉처 얘기를 하면서 육촉처를 버리는 것 요 얘기를 하면서 좀 미뤘죠. 요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저는 요거를 이렇게 이해해요. 육촉처를 버리자라고 하면 어떻게 버리나? 삼사화합촉을 안 하나? 근데 삼사화합촉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그냥 감각작용이 일어나면 그 후에 저절로 따라오는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현상이잖아. 그러니까 육촉처를 버리자라고 하는 것이 삼사화합촉을 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면 무엇일까? 어떤 것이 육촉처를 버리는 것일까? 라고 보니까 육촉처를 버리는 것이 같은 말이 뭐냐 하면 네이처의 무상고 무아를 보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뭘까요? 자, 촉이라는 게 네이처가 주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이처 안에 있는 의도 기대라고 하는 요 속성이 주도적으로 딱 작용해가지고 옆집 아이니까 30등을 해도 괴로울 일이 없고 내 아이다 보니까 5등을 해도 괴롭고 요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괴롭지 말자라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일이 있는 거예요. 괴로움을 직접적으로 누가 만들어? 촉이 만들어. 촉 가운데 누가? 네이처가 주도해. 네이처 가운데도 속성인 것으로 해. 의도, 기대가 그걸 좌우해. 그렇다면 괴롭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아닐까요? 내 아들, 내 딸 이렇게 해도 내 아이라고 하는 데 대한 어떤 특별한 분별에 의해 가지고 내 아이니까 1등 해야지 라고 하는 요런 네이처 안에 들어있는 속성이 작용하지 않아야 되겠죠. 사실은 불고불락이라고 가는 이게 결국은 삼매에 들어가지고 죄사성까지 올라가고 막 하는 그 상태는 결국 그런 상태 아니겠어요? 저는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육촉처를 버리자. 육촉처를 버림으로써 괴로움을 만들지 말자라고 하는 거 바로 내입처. 삼사화합 촉을 주도하는 것으로의 내입처. 결국 감각주관이 나죠. 나에 대해서 내가 대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식의 속성으로의 기대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져요? 그거 내게 아니요. 내 아들이라고 내가 아들에 대해서 보는 그래서 내 아들이기 때문에 요러요러한 기대가 작용하는 요거 내 거 아니요. 아들이 내 거 아닐까 아니라 그 속성으로 온 그 기대 요런 것에 대해서 요거 내 거 아니요. 요거 내가 아니요. 나의 자아가 아니요. 라고 무상고 무아로 관찰하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락과 고라고 하는 이 분별된 느낌이 내입처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삼사화합 촉을 주도하느냐에 의해서 생겨난다면 이제 이 속성, 의도, 기대라고 하는 요거를 그게 참으로 무상고 무아다라고 보아가지고 그거를 내려놓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내 아들이 5등을 해도 5등 했니? 그래 아들아 공부보다는 건강이 중요해. 옆집 아이한테 30등을 해도 건강하면 되지 라고 말하는 게 우리 아이한테라고 이게 분별되어 가지고 적용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걸 방해하는 게 뭐 때문이에요? 내 아들에 대한 기대 때문이잖아. 그러한 기대들이 참으로 무상고 무아인 것이다. 존재에 대한 오해에 의해서 내가 내 아이에게 이러한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이다.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 그거죠. 결국은 육촉처에 의해서 락과 고라고 하는 두 가지의 분별된 느낌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결국은 다 크게 보면 괴로움이죠. 그러면 이러한 괴로움에서 벗어나자 어떻게 해야 돼요? 불고불락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지 뭐. 그죠? 불고불락으로 나아가자. 뭐 이런 과정을 경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육촉처를 버리자. 그럼 육촉처를 버린다는 거 무엇냐? 네이처의 무상고 무아를 관찰하자. 우리가 아는 거지만 이 불고불락 제4선이라는 거하고 무상고 무아를 관찰한다라는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 해요? 여실지견이라 하잖아요. 수행의 체계가 어떻게 되죠? 사념처를 통해 가지고 또는 팔정도를 통해 가지고 바른 삼매를 성취하잖아요. 바른 삼매가 뭐예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잖아. 왜 요 네 가지 선을 그냥 삼매 이렇게 부르지 않고 바른 삼매라고 해서 아예 말을 사마디라는 말을 자나라고, 그죠? 삼매라는 말을 선이라는 말로 바꿔가지고 요것이 바른 삼매요라고 할까? 그 이유가 우리가 아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그거지 뭐. 그냥 삼매에 든다고 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삼매는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된다라고 하는 이 삼매 중에 유독 삼매에 들었기 때문에 그 대상을 존재의 실상 그대로 무상고 무아라고 여실직연할 수 있어야 그 여실직연 위에서 영오 해가지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고멸로 가잖아요. 바른 삼매라는 의미가 바로 그거지 뭐. 오직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고 불리는 요 네 가지의 선이라는 삼매만이 그러한 삼매에 들어있을 때 어떻게? 무상고 무아로 여실직연하는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요거 불고불락이라는 거 제4선에서 생겨나는 거니까 결국은 이러한 설명이 같은 이야기죠. 육촉처를 버리자. 네이처의 무상고 무아를 관찰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는 세 가지 느낌 중에 일상의 삶에 있는 락고라는 두 가지 분별된 느낌을 버리고 수행을 통해서 성취되는 불고불락의 느낌으로 나아간다. 제4선이니까. 이러한 그러니까 초선부터 제4선이라는 바른 삶매 그 중에 제4선까지 가면 불고불락이라는 느낌이 생겨날 거고 그러한 선의 상태에서 무상고 무아라고 존재의 실상을 관찰하는 그것이 바로 육촉처를 버리는 것이다. 설명되죠, 여러분? 하여간 이 마음의 메커니즘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서 삼사화합 촉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하게 된 거죠.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한다, 우리 삶을 이해한다라고 할 때 뭐니 해도 괴로울 것인지 즐거울 것인지 이러한 느낌의 측면을 명확하게 이제 촉을 이해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거 아주 의미 있는 일이죠.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더 이어가지고 어떻게 됐나요? 느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세 가지로 있지만 느낌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라고 해서 108강편경이라는 경전을 통해 가지고 느낌을 알아보았죠. 그래서 108강편경은 처음에 그러니까 느낌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는데 첫 번째로는 두 가지 구분이 있었죠. 어떤 구분이었나요? 보통은 육체적 느낌과 정신적 느낌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난주 풀어본 바에 의하면 그거 아니죠. 까이까 웨다나라는 것과 째따시까 웨다나라는 것은 바로 요 자리 느낌이 생겨난다라는 요 자리를 기준으로 요렇게 삶의 시작점에서 느낌이 생겨나는 여기까지를 까이까 웨다나
그러니까 몸의 느낌 요랬고 째따시까 웨다나는 이제 요 느낌 이후에 반응해서 행위로 나가서 행위를 통해서 생겨나는 것으로의 느낌.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요 부분을 설명하면서 그 지옥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경전은 요 자리를 말하면서 육촉처지옥, 즉 지금 우리가 설명한 거지만 이런 삼사화합 초기에서 내입초의 문제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뿐인 세상, 이런 의미로 육촉처지옥이라는 말을 했고, 그 지옥을 다른 말로 대열내 지옥이라고 또 설명하는 경전이 있었죠. 그러면서 어땠어요? 요 수 이후 행위에서 생겨나는 영역을 다시 말하면서 그 열매보다 더 크고 두려운 열매가 행위에서 생겨나는 열매다. 이래가지고 두 가지 느낌으로 구분을 할 때는 여기 수를 중심으로 수 이전까지를 까이까 웨다나, 그리고 그 이후 행위를 통해서 생겨나는 느낌을 째따시까 웨다나라고 구분한 거 우리가 공부했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본 게 그렇다면 안이비설신의 해가지고 몸의 영역과 마음의 영역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전체로 해가지고 까이까 웨다나라고 했다면 몸의 영역과 마음의 영역이 구분되어서 불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부분 때문에 또 하나 본 게 있죠. 사미사 웨다나, 육체적인 거, 니라미사 웨다나, 육체를 벗어난 상태의 느낌. 요래가지고 요거 구분해 준 것도 보았죠. 그렇게 놓고선 이제 이어가지고 공부한 게 느낌을 5가지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오근 5가지 기능이라는 형태로 말을 했는데 어떻게 나오나요? 그 수카 락이죠. 그리고 두카 고구, 소마나사 시, 도마나사 우페까 사, 이렇게 5가지로 느낌이 나타났는데 요 5가지 느낌이 사실은 2가지 느낌에서 까이까 웨다나와 째따시까 웨다나, 그리고 사미사 웨다나, 니라미사 웨다나로 상세하게 구분해 주지 않으면 이 5가지 느낌, 5가지 느낌의 기능이 설명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런 거였죠. 대표적으로 도마나사 우라고 하는, 고뇌라고도 하고 근심이라고도 하는 요 도마나사가 어떻게 정의돼요? 기본적으로는 째따시카의 영역, 행위를 통해서 생겨나는 괴롭고 불편함, 요거였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어떻게 말했냐 하면 만호가 단말을 자극해서 생겨나는 괴롭고 불편함, 요거까지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5가지 기능으로의 느낌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설명하기 위해서는 까이까 웨다나, 째따시까 웨다나, 또 고 까이까 웨다나의 영역 안에서 사미사 웨다나, 니라미사 웨다나, 요런 구분이 필요했죠. 지난주에 제가 하는 공부 중에 사실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요 느낌입니다. 이래 말하면서 참 느낌을 바르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가능한 만큼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약간 카페에 지난주 수업 보고를 작성을 좀 했어요. 굉장히 좀 어렵게 수업 보고를 작성했는데, 보셨어요, 부분이? 그 내용이 지금 제가 말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글로 적기는 좀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난주 복습만 가지고 오늘을 마칠 수는 없으니까 요거 느낌을 2가지로 구분할 때 2가지가 있었다. 즉 까이까 째따시까, 사미사, 니라미사, 그리고 5가지 기능으로 말해지는 느낌이 이러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은 소마나사, 도마나사 이 부분은 경전에서는 엄청 중요하게 나타나는 용어잖아요. 우리 삶의 문제니까.
우리가 이러한 행위를 해서 괴로울 것인지 기쁠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단어가 중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쪽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도마나사, 소마나사라고 하는 이 중요한 두 가지 느낌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려워도 두 가지 느낌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수업복으로 적어드렸으니까 참고하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은 이 느낌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그러니까 108방편경에서 말하는 나머지 느낌들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쭉 읽어가면서 소개만 하고 느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뭐 느낌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한 것 같아요. 자, 두 가지 느낌, 까이까웨다나 찌에따시까웨다나 그 행위의 느낌까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세 가지 느낌인가? 락, 고, 불고불락. 기본적으로 느낌을 하면 요 세 가지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아는 거로 락, 고라고 하는 느낌과 불고불락이라고 하는 느낌이 어떤 관계냐? 수행을 통해서 락고, 즉 육적절을 버리는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불고불락의 느낌이다. 이 부분을 본 거죠. 그러나 어쨌든 락이라는 느낌도 있고 고라는 느낌도 있고 불고불락이라는 느낌도 있는 거죠. 서로 간의 영역이 달라서 그렇지. 그래서 부처님은 느낌 이러면은 대표적으로 락고 불고불락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가지 느낌을 말하는 게 있죠. 그 다섯 가지 느낌 지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수카, 두카, 소마나사, 도마나사, 우베가. 요거 지난 두 가지에서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것이 여섯 가지 느낌이 있어요. 여섯 가지 느낌. 윤거부님, 느낌을 여섯 가지로 말하자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렇게 보면 안 될까요? 우리가 지금 계속 설명하는 게 뭐냐 하면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색, 안식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만나는 촉이 있죠. 그때 안이 주도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느낌이 락이냐 고냐 이렇게 생겨나겠죠. 그러면 요 락이든 고든 요런 과정으로 생겨나는 거 표현하자면 촉 때문에 그러니까 촉을 원인으로 생겨나는 느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요 느낌이 안과 색과 안식 요 3, 4화합만 있는 게 아니잖아. 어차피 3, 4화합 자체도 6개잖아. 그러니까 안색, 안식에서부터 이성, 이식 해가지고 의법, 의식 이런 6가지의 짝을 가지고 3, 4화합 촉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전에서는 6가지로 느낌을 분류할 때 눈의 촉에서 생긴 느낌. 요거 뭐 한문으로는 안촉 생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눈 안에다가 안촉 생수 안의 촉에서 생겨난 느낌. 그러면 이제 요게 6가지로 반복되겠지 뭐. 이촉 생수, 비촉 생수에서 안입이 설 수 있는 6가지로. 요런 분류도 우리가 그 의미 있게 보아줘야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 6가지의 느낌이 나타나요. 경전 곧 읽어드릴게요.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떤 것이 6가지 느낌인가? 눈의 촉에서 생긴 느낌, 귀의 촉에서 생긴 느낌, 코의 촉에서 생긴 느낌, 혀의 촉에서 생긴 느낌, 몸의 촉에서 생긴 느낌, 만호의 촉에서 생긴 느낌이다. 이를 일러 6가지 느낌이라 한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2가지 느낌을 몇 가지로 보았지만 2가지, 3가지, 5가지, 6가지 4가지의 느낌의 짝이 나왔죠. 자, 이어가지고 뭐 이제부터는 설명 없이 그냥 쭉 읽어만 드릴게요. 그러면 어떤 것이 18가지 느낌인가? 소마나사, 그러니까 소마나사를 수반하는 6가지 추구 이래가지고 안색, 안식에 의해서 생겨나는데 이게 소마나사니까 뒤에 행위에서 생겨나는. 그러니까 눈으로 색을 보고
생겨난 안식이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행위하고 행위의 결과로 소마나사가 생겨났어.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거를 이제 그냥 쉽게 번역된 대로 읽어보면 정신적 즐거움을 수반하는 6가지 추구, 안이비설신의 6가지. 정신적 괴로움을 수반하는 6가지 추구, 안이비설신의. 평온을 수반하는 6가지 추구, 안이비설신의.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요거 18가지 느낌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보면 요 18가지 느낌이라는 것은 이 까이까 느낌보다는 째따시카 느낌 쪽에 포함되는 느낌이라고 보아야겠죠. 근데 이제 요 부분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부처님이 느낌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자리는 이 앞쪽보다는 행위의 영역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물론 이제 뭐 소마나사, 도마나사 자체가 요 의와 법의 촉에서 생겨나는 느낌을 포함하니까 딱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개념적으로 보면 이 다양한 느낌들은 행위의 자리에서 생겨난다라는 부분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36가지 느낌이 있어요. 세속 생활의 바탕을 둔 6가지 정신적 즐거움, 출가 생활의 바탕을 둔 6가지 정신적 즐거움, 세속 생활의 바탕을 둔 6가지 정신적 즐거움, 출가 생활의 바탕을 둔 6가지 정신적 즐거움, 세속 생활의 바탕을 둔 6가지 평온, 출가 생활의 바탕을 둔 6가지 평온. 요거는 앞에서 18가지로 나온 거를 출가와 재가 이렇게만 분리만 해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그 사미사와 니라미사를 세간적 느낌이냐 출세간적 느낌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부했죠. 그게 아니라 몸에서 생겨나는 느낌입니까? 몸 아닌 거, 즉 만호와 담마에서 생겨나는 느낌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세간 출세간이라고 느낌을 분류해야 될 타당성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 36가지로 나타나는 데에서는 이런 이야기죠. 행위를 통해 가지고 즐겁기도 괴롭기도 평정하기도 하는데, 그게 이렇게 쉽게 보면 이런 거 아닐까요? 저의 행위를 통해서 즐거울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평온스러울 수도 있죠. 법부님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요거 표현하자면 제가의 생활에 바탕을 둔 즐거움 괴로움 이렇게 말할 거고, 출가의 생활에 바탕을 둔 요런 구분은 그냥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러한 즐거움이 어디까지 갈 거냐라고 할 때 제가자도 아라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세간 출세간 이런 분류하고는 그냥 다른 거죠. 우리 삶이 어떤 삶이냐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36가지 느낌이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108가지 느낌이 나타나요. 108가지는 뭐냐 하면 36 곱하기 3이라 어떻게 3이 되겠어요? 과거, 미래, 현재. 그죠? 이런 36가지의 느낌이 과거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다. 그래서 108가지 느낌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은 결론을 비구들이여 이것이 108방편 법문이다 라고 마무리를 지어요. 느낌에 대한 이야기를 약간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좀 더 다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중요한 구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주에 충분히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뒤에 그냥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느낌들 마저 했고,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에서는 요 느낌까지 오는 과정 중에서 요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요것이 그러니까 속성까지도 가지고 머무는 자리가 기억도 있고 속성도 있다라고 하는 요 부분에 주목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3사화합 촉을 설명해 낸 거죠. 그래서 3사화합 촉에 의해서 느낌이 생겨난다. 그 느낌이 락고 두 가지로 되고, 이러한 3사화합 촉을 버리는 육촉 처리를 버리는 것으로의 불고불락의 느낌, 이런 부분까지를 설명했는데 오늘 공부에 제일 핵심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고요.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수업 시작하죠. 같이 보시겠습니다.
본래 제 계획은 요 느낌을 한 20분만 하고 느낌 이후 이야기를 두 가지를 첫 수업으로 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이러려고 했는데 자, 좀 하여 쉬었다 하겠습니다.